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식초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막걸리를 사야 됩니다. 막걸리를 산다. 두 번째 단계, 막걸리 뚜껑을 따요. 그리고 면포를 씌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기다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그리면 식초가 완성이 돼요. 쉽죠? 막걸리 사다가 뚜껑 따서 면포 씌우고 가만히 놔두면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본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할 게 뭐 있을까요? 준비물이 이 막걸리, 그리고 또 뭐요? 이거 면포, 막걸리 뚜껑을 따서 이렇게 씌울 겁니다. 초파리 못 들어가게. 그리고 고무줄, 그 면포를 묶어줄 고무줄, 그리고 먼저 잘 만들어진 식초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이렇게 정말 한 달 후에 맛있는 막걸리 식초, 천연 식초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생막걸리랑 그리고 살균 막걸리 두 가지 준비를 했어요. 뭐 둘 다 식초 만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생막걸리와 그리고 살균 막걸리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막걸리를 땁니다. 막걸리 향. 얘를 한 잔 정도 따라내요. 한 잔 정도 따라냈습니다. 한 잔 정도 따라내고요. 그리고 살균 막걸리 얘도 따서 얘는 옥수수 막걸리라 그런지 옥수수 향이 나네요. 자, 얘도 한 잔 정도 이렇게 따라냅니다. 따라내고 난 후에요. 여기에 이 상태로 식초를 만들어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잡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먼저 만들어진 식초의 엄마, 초모, 종초, 시초 여러 말로 쓰더라고요. 자, 얘를 넣어줍니다. 얘를 얼마나? 한 반컵 정도만 이렇게 넣어줘요. 아이고 어떡하지? 깔때기를 이렇게 꽂아서 얼마나? 한 반 정도. 네, 여기도 옮겨서 한 반 정도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면포로 막걸리 맛있다. 전이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건 잠시 치워두고요. 생막걸리에 면포를 이렇게 씌웁니다. 왜냐하면 식초 만들 때는 공기가 잘 통해야 돼요. 초산균은요, 이렇게 호기성균이라 그래서 공기 소통이 원활해야 얘가 발효를 잘합니다. 증식을 잘해요.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닫은 상태로면 공기가 잘 안 통하겠죠. 그래서 면포를 씌워서 공기 잘 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잔 따라냈잖아요. 한 잔 따르고 난 후에 한 반 잔만 먼저 만들어진 그 초모, 식초 엄마, 종초를 조금 넣어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지? 넣어줬는데 다 채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반 잔만 채워줬어요. 그 보시면 어떻게? 막걸리가 가득 찬 게 아니라 조금 내려와 있죠. 이렇게 해야 어떻게? 공기 접촉이 많아서 식초가 잘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고무줄로 이렇게
짠! 하나 끝. 그리고 살균 막걸리에도 면포를 씌워서 고무줄로 초파리 못 들어가게, 공기 잘 통하게 하면서 초파리 못 들어가게. 짠! 자,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막걸리 식초 만드는 거 끝.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요. 아, 물론 중간에 이거 한번 저어줘야 되겠지. 이렇게 잘 섞이게. 얘도 흔들어주고 쉐킷 해서 흔들어서 잘 섞이게. 자, 막걸리. 맛있다. 이제 막걸리를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두면 되는데, 초산 발효실이 가장 따뜻합니다. 그래서 초산 발효실에 막걸리를 두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따뜻한 곳에 두기 위해서 초산 발효실이 왔어요. 지금 날이 많이 차가워져서 따뜻한 곳으로 왔는데, 항아리마다 이불을 다 쓰고 있죠. 온도를 보면 이렇게 30도 이상. 근데 온도가 조금씩 다른 거는 그 온도계 센서 있는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온도는 30도 이상이 됩니다. 자, 초산 발효실에 살균 막걸리 그리고 생막걸리를 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얘도 좀 더 따뜻하라고 이불 속에다가 얘를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불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면 맛있는 막걸리 식초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달 있다가 정말 막걸리 식초가 잘 되었는지 그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개월 정도 지나면 막걸리 식초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막걸리 식초. 첫 번째, 막걸리를 사서 생막걸리든 살균 막걸리든 관계없어요. 막걸리를 사서 뚜껑을 따고 한 잔은 따라내고, 그리고 따라낸 양의 반 정도의 먼저 만들어진 식초, 초모, 시초를 추가를 해줍니다. 종초를 안 넣어도 되는데 넣어주는 이유는 잡견 오염을 방지를 하고 식초가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초를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 그전에 면포 씌워야 되겠죠. 공기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안에서 가장 따뜻한 곳, 보통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이라면 싱크대 밑에 이렇게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잊어버리시고 가만히 놔뒀다가 언제 1개월 정도 지나서 그 막걸리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때는 새콤한 식초로 변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들기 쉬운 막걸리 식초,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직접 따라해 보시면 정말 식초의 무궁한 세계, 발효의 무궁한 세계를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그리고 행복한 날, 감사한 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막걸리 식초, 세상에서 가장 쉬운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는요, 이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생막걸리, 유통기한이요, 한 달이 안 돼요. 냉장 보관하더라도. 그리고 살균 막걸리, 얘는 유통기한이 요즘 소비기한이라고 그러죠. 1년이나 됩니다. 그래서 생막걸리와 그리고 살균 막걸리를 이용해서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생막걸리와 그리고 살균 막걸리의
지금 상태를 먼저 볼 겁니다. 뭘 볼 거냐면 얼마나 단맛이 있느냐 당도를 볼 거고요. 그리고 신맛이 어느 정도 있느냐 산미를 볼 겁니다. 산미 측정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pH가 어느 정도일지 pH까지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 식초 만들기 전에 막걸리 상태의 막걸리의 뭐 여러 가지 단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그다음 pH라든지 여러 상태를 확인할 거고요. 막걸리 식초를 다 만들고 난 후에 이 상태를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막걸리 식초를 만들었을 때 종초를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의 차이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가장 쉬운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생막걸리, 영궁 생막걸리의 상태를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따고요. 먼저 흔들까요? 자, 한번 흔들어 주고요. 흔들고 난 후에 얘 상태를 먼저 가만히 있어보자. 컵이 있어야 되겠네요. 얘를 한 컵 정도 따라서 자 영궁 막걸리입니다. 영궁 생막걸리 얘 상태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부어서 한번 볼까요? 먼저 단맛의 농도를 측정하겠습니다. 단맛의 농도는 보통 그 당도계라 그래서 디지털 당도계 숫자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금으로 보는 이렇게 굴절식 당도계가 있습니다. 물론 디지털 당도계도 굴절식이지만 걔는 건전지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얘는 기계식이라 직접 빛을 보면서 당의 굴절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영궁 생막걸리 당도는요. 여기 슬라이스 면에다가 막걸리를 묻혀서 이제 빛을 보면 수치가 나와요. 이렇게 눈금 조절도 해서요. 나옵니다. 얘를 눈금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참 아쉽네요. 네, 쿠브릭스 나왔어요. 자, 그래서 메모를 좀 하겠습니다. 영궁 생막걸리 당도 쿠브릭스. 자, 그리고 pH를 측정할 건데요. pH는 pH 메타가 있습니다. pH 메타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리트머스 종이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리트머스 종이로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보기 쉬우니까. 자, 리트머스를 담궜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 자, 변한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pH 3에서 4 사이랑 색깔이 비슷하죠. 그래서 한 3.5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pH 3.5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생막걸리의 산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산도는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통해서 산도를 측정을 합니다. 정확한 산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요, 그것보다 먼저 1mm 주사기로 막걸리를 채취를 해서요, 그 위에 공기층 빼내고요. 딱 1mm만 시험관에다 넣고요. 그리고
얘가 페놀프탈 용액인데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지시약입니다. 이 지시약의 용도는 뭐냐면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너무 크다 보니까 용기가 제가 이렇게 작은 곳에다가 덜어냈어요. 얘를 두세 방울 떨어뜨려 줍니다. 두세 방울 떨어뜨려 주고요. 그리고 이제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 용액, 수산화나트륨 용액. 얘도 마찬가지 용기가 커서 제가 이렇게 작은 곳에다가 소분을 했어요. 얘는 이제 5mm 주사기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추출을 합니다. 기포를 없애고요.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정확하게 5mm 측정을 해서 자 색깔을 보세요. 색깔이 얘가 분홍색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약을 넣어서 색깔 변화가 있는데 이거는 산도 측정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자 분홍색 보이셨나요? 자,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자, 분홍색 생겼죠? 이 흔들면 없어져요. 자, 다시 분홍색이 생깁니다. 분홍색 생겼죠? 흔들면 없어집니다. 자, 이런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통해 하는데 어느 순간 얘가 분홍색이 안 없어져요. 넣어도 이제 안 없어지고 있죠. 자, 이제 분홍색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 자, 요 순간을 통해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측정을 하는 건데 자, 이제 안 없어졌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얼만큼 사용했냐면 여기 보시면은 아주 소량 사용했어요. 0.6mg 정도 썼네요. 0.6mg. 자, 그러면 영궁생 막걸리의 산도는 얼마냐면 수산화나트륨 용액 사용한 0.6 곱하기 또 0.6을 곱하면 얘는 0.36. 네, 산도는 0.36겁니다. 0.36. 산도가 1도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얘는 뚜껑을 닫아 놓고요. 우리 살균 막걸리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분홍색으로 바뀌었죠? 자, 흔들면 없어질 겁니다. 없어졌죠? 분홍색으로 바뀌었다. 흔들면 없어집니다. 안 없어지는구나. 야, 얘는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제가. 다시 측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도가 낮으면 자그마한 오차로 인해 가지고도 이렇게 잘못 측정할 수 있다는 거. 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한 번 더 하면 되니까요. 생막걸리는요, 산도가 0.36도가 나왔고, 그리고 살균 막걸리는 0.24도 나왔어요. 식초가 되려면 산도가 6% 가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얘들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다. 이 막걸리가, 영국 막걸리 같은 경우는 산미가 살균 막걸리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라는 그 느낌이겠죠. 제가 맛으로 한번 볼까요? 먼저 살균 막걸리 맛을 보면,
음, 구수해요. 구수하고요. 영국 막걸리는 얘는 단맛이 높아요. 단맛이 많이 높고 한데, 자, 이렇게 해서 그 식초를 만들기 전에 살균 막걸리와 그 다음 살균하지 않는 막걸리의 상태를 먼저 측정을 했습니다. 정초를 넣었을 때 막걸리의 그 상태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막걸리를 좀 따르다가 더 따를까요? 따르다가 당도를 먼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9브릭스 변함이 없어요. 그 종초를 넣었을 때랑 넣지 않았을 때 상태 큰 변화가 없고요. pH도 한번 볼까요? pH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도를 보겠습니다. (2ml) 썼어요. 2ml. 1.2도입니다. 종초를 넣기 전에는 0.36도였는데 종초 10%로 넣고 나니까 1.2도로 높아졌어요. 막걸리 측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발효시켜야 되니까 다시 따를게요. 여기다가 깔때기 넣고 다시 이렇게 살균 막걸리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따로내서 5브릭스 조금 높아졌어요. 종초를 넣기 전에는 4.4브릭스였는데 0.6브릭스 높아졌네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종초의 당도가 4.4브릭스 받아도 조금 높아요. 그래서 5브릭스가 나왔습니다. pH를 한번 볼까요? 색깔 변화 보이시는가요? 큰 차이 없어요. pH는 3.5 그대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산도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2mm 썼어요. 2mm 썼으니까 0.6 1.2도. 살균 막걸리는 종초를 넣기 전에 0.24도였었는데 종초를 넣으니까 1.2도, 얘도 1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색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살균 막걸리랑 그리고 생막걸리 이렇게 색깔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색깔 변화가 있었는데 요거는 상가 연계 중화 반응, 다음 시간에 제가 요 중화 반응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다가 이제 식초가 아니죠. 막걸리 조금만 넣게 되면 색깔이 없어집니다. 보세요. 짜잔, 없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 몇 방울 넣게 되면 짜잔,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산과 연기의 중화 반응, 산도 측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종초 들어간 것은 종초라고 표시를 해줄게요. 종초 투입이라고 글씨를 썼어요. 종초 양은 보통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막걸리 양의 10% 정도 쓰면 되거든요. 종초 150ml 20% 쓴 거죠. 종초 투입 썼습니다. 여기도 종초 투입. 막걸리 식초 만드는 타입 총 4가지 타입으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 차이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종초가 들어간 막걸리와 종초가 들어가지 않은 막걸리 얘 발효 상태를 같이 체크를 할 겁니다. 물론 이 4가지 스타일의 막걸리는 식초가 다 돼요. 다 이상 없이 잘 되겠지만
속도라든 차이가 여러 가지 조금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지금 종초가 안 들어갔어요. 일반 막걸리만 조금 따라낸 상태고요. 얘 두 가지는 막걸리를 조금 따라내고 난 후에 종초를 한 20%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얘가 750ml인데 종초를 한 150ml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20% 정도 넣어주게 된 건데, 종초 사용량은 보통 10% 정도만 넣어주셔도 돼요. 10%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20% 30% 더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발효가 잘 된다. 그래서 10% 이상 넣어주시면 된다. 저는 실험 목적상 여기서 얼마 넣어줬어? 20% 넣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정에서 막걸리 식초 만들 때 먼저 만들어진 식초 한 20% 정도 넣어주시면 적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요 네 가지 막걸리 이제 발효실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밤이 되면 온도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따뜻한 곳, 얼마? 30도 이상. 막걸리가 잘 실려면 어떻게 따뜻해야 되죠. 그래서 30도 이상 되는 곳에다가 얘를 가만히 앉혀 놓을 겁니다. 그러면 한 달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얘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막걸리 식초가 완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상태를 확인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막걸리를 발효실로 30도 이상 되는 곳으로 가서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집에서 가장 따뜻한 곳에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온도가 낮아지는 계절 같은 경우는 그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넣어서, 아니면 밑에 전기 담요를 최저로 낮추시든지 아니면 뭐 핫팩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면서 온도를 30도 이상 맞춰주시면 될 것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봄이나 늦가을, 겨울에는 반드시 온도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얘를 온도 30도 이상 되는 곳으로 가서 발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실에 왔습니다. 이 발효실에서 지금 이제 식초를, 막걸리 식초 발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효실은요, 따뜻해요. 지금 보시면 항아리마다 지금 이불을 씌워놨죠. 바닥에는 보일러가 온도가 들어옵니다. 온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발효실 상태는, 자, 쭉 둘러볼게요. 한여름에도 이 발효실은 보일러를 켜고 이불을 씌워 놓고 있어요. 지금 온도를 보면 조금 온도가 다 다르죠. 바닥 난방, 그리고 A단지, B단지, C단지, D단지. 이거는 온도 센스 위치에 따라서 조금 온도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온도가 30도 이상 따뜻한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막걸리를 어떻게 따뜻한 곳 이불 속에다가 넣어서 발효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이 상태를 두고 내일 하루 와서 다시 막걸리를 흔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발효를 한 지가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막걸리를 한번 흔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산 발효실이라고 있죠.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보셨던 그 발효실입니다. 이 발효실에서 어제 넣어두었던 막걸리 잘 있네요. 자, 얘들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겠습니다. 착착착착착 흔들어 주고요. 그리고 종차가 들어가 있는 얘네들도 흔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줬어요. 네, 그리고 다시 놔둡니다. 자, 이제 막걸리 식초 만든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초산 발효실인데요. 지금 한 달 후에
지금 발효실 상태랑 그리고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막걸리 식초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보면 그 한 달 전보다 몇 도 이상 상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외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내부 온도는 동일하게 온도를 맞춰주더라도 외부 온도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과 그리고 지금의 실내 온도는 동일하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막걸리 상태 잘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따뜻한 곳에 네 가지 막걸리,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 그리고 종초를 넣은 막걸리와 종초가 들어가지 않는 막걸리, 네 가지의 지금 막걸리 식초가 잘 발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가지 막걸리 상태를 막걸리 식초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이 네 가지 상태의 막걸리 발효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네들이 발효를 한 달 동안 따뜻하게 발효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술이 발효될 때도, 알코올 발효가 될 때도, 발열이 돼요. 칼로리가 이렇게 소비가 되다 보니까, 자체 발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술 만들 때 보면 술독 항아리가 따뜻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항아리를 냉수에다가 이렇게 넣고 물속에다 넣고 발효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그 뭐 거즈라든지 수건을 항아리에 이렇게 붙여 놓기도 하고, 지금 막걸리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이제 냉각 시스템을 돌려서 발효되는 걸 낮추기도 합니다. 술 발효될 때만 이렇게 품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식초 발효될 때도 초산 발효가 되면 초산균막이 생기면서 식초도 자체 품온이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막걸리 한 달이 지난 상태, 얘들의 품온 상태를 한번 볼까요? 먼저 생막걸리 상태, 품온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가 얼마 정도 될까요? 품온은 38도까지 높아졌어요. 품온은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보면 38도까지. 다른 막걸리 상태도 보면 큰 차이 없어요. 38도 품온 자체가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 우리 종초가 투여된 막걸리도 보면 38도. 온도가 금방 떨어지니까 네, 보여드리는 사이에 8도가 떨어졌어요. 한 달 후 품온 38도씩. 생막걸리의 당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종초가 들어가지 않는 막걸리입니다. 5.6브릭스 나와요. pH도 큰 변화가 없어요. pH도 큰 변화 없이 3.5 정도 나옵니다. pH는 산도가 아니라 그 수소 이온 농도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의 농도하고는 차이가 많으니까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도가 우리가 발효 전에는 9브릭스 나왔거든요. 근데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당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그 발효가 되면서 막걸리에 이렇게 전분이라고 합니까? 이 성분이 가라앉죠. 가라앉다 보니까 위에는 맑은 액체만 있어요. 지금 저는 맑은 액체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도가 우리가 한 달 전 발효할 때는 영국 생막걸리 당도가 9브릭스였는데 지금 5.6브릭스 오히려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H는 변화가 없고요. 그러면 산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생막걸리, 종초가 들어가지 않은 생막걸리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발효가 안 된 것 같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종초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효 전 상태 한 달 전에는 산도가 0.36도였는데 지금 한 달 후 0.42도, 불과 0.06도, 거의 변화가 없을 정도의 그 산도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맛 상태도 보면요, 향을 맡아도 그 한 달 전 막걸리 향이 그대로 나고 있고요. 그 신맛이 거의 없어요. 막걸리 맛. 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생막걸리는, 영공 생막걸리는 당도는 이렇게 우리 막걸리가 침전이 되다 보니까 당도는 줄어들고 pH는 큰 변화가 없으며 산도도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살균 막걸리의 상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균 막걸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살균 막걸리. 얘도 향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살균 막걸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살균 막걸리의 당도는요, 살균 막걸리 당도는 3.6브릭스 나왔습니다. 우리가 발효 전에 이 살균 막걸리의 당도가 5.6브릭스 나왔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3.6브릭스, 2브릭스나 줄어들었어요. 생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이 살균 막걸리도 마찬가지. 어떻게 여기 막걸리의 그 고형본 성분,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탁한 부분이 술지개미 같이 이렇게 탁한 부분이 가라앉았어요. 이게 가라앉다 보니까 우리 그 브릭스계로 측정을 했을 때는 당도가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pH 한번 볼까요? pH도 뭐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pH도 한 달 전 발효 전 상태와 pH 변화가 없고요. 중요한 거 산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초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산도거든요. 산의 농도거든요. 자, 산의 농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살균 막걸리도 지금 산도가 0.3도입니다. 한 달 전에 0.24도였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났는데 0.06도 상승이 됐습니다. 산도 차이가 크게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 발효가 초단 발효가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맛을 보면요. 한 달 전 막걸리와 동일한 상태임을,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초 20%가 들어간 생막걸리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식초향이 엄청 진하게 우러납니다. 자, 당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8.2브릭스 나와요. 8.2브릭스. 아니, 그 똑같은 생막걸리인데 왜 당도 차이가 이렇게 날까? 당도 차이가 날까? 이것은 이게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종초가 들어가지 않는 막걸리와 종초가 들어간 생막걸리 차이가 보면 색이 어떻게 좀 다르죠? 종초가 들어간 막걸리는 약간 뿌예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효가 되면서 이렇게 미세한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세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바닥에 그 전분 성분이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이렇게 골고루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그 전분이 막걸리 전체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싶어요. 그래서 당도가 우리 그 종초가 들어가진 막걸리 같은 경우는 당도가 5.6브릭스 나왔거든요. 그러면 종초 들어간 막걸리는요, 당도가 8.2브릭스 나왔어요. 당도가 8.2브릭스. 그러면 pH는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오, pH 변화가 있어요. 자, 볼까요? 보시면 제가 이게 왼쪽에 들고 있는 얘가 생막걸리의 pH를 측정했던 거고요. 지금 얘는 이제 종초가 들어간 막걸리의 pH를 비교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색 변화가 확 나타나죠. 지금 얘는 pH도 pH 메타를 쓰지 않고 리트머스를 종이를 하긴 하더라도 pH가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H가 지금 대략 2점에서 2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pH가 얘는 지금 한 3 정도. 식초가 발효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다? 산의 농도입니다. 그러니까 산도죠. 산도의 변화를 통해서 발효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산의 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궁 생막걸리에 종초가 들어간 그 식초의 산도는 최종 5.94도입니다. 5.94도.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이만큼 옆에랑 비교해 볼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이만큼 가니까 이제 색깔 변화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6도입니다. 6도. 식초가 제대로 발효가 됐어요.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식초의 산도가 6%거든요. 종초가 들어간 영궁 생막걸리 산도가 5.94도 6%입니다. 잘 됐어요. 발효가 잘 됐습니다. 맛을 볼까요? 생막걸리. 맛있어요. 맛있는데 완전 식초가 잘 됐어요. 그 종초가 들어간 살균 막걸리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도가 5브릭스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초산 발효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침전이 그만큼 이렇게 덜 됐어요. 그래서 당도가 5.2브릭스 나왔습니다. 그러면 pH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pH도 종초가 들어간 생막걸리랑 비슷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그 종초가 안 들어가 있는 그 왼쪽 게 종초가 안 들어가 있는 그 리트머스 종이 상태고 오른쪽 게 종초가 들어간 리트머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살균 막걸리랑 생막걸리 상태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요. 결국은 이게 종초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의 그 차이점으로 인해서 pH 상태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pH가 3에 가깝습니다. 네, 3이 넘지를 않아요. 그럼 중요한 그 산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균 막걸리의 산도는 4.38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발효 전 한 달 전에 1.2도에서 4.38도니까 산도가 발효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막걸리에 비해서 생막걸리는 산도가 거의 6% 나왔잖아요. 근데 살균 막걸리는 산도가 4.38%밖에. 그러니까 뭐 발효는 되고 있지만 이제 발효는 좀 덜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그 높이도 보면은 살균 막걸리가 조금 이렇게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적게 들어가면도 이렇게 그 빛이 색깔이 이렇게 분홍색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앞에 생막걸리의 산도 6%에 비해서는 신맛이 강하긴 한데 아주 막 확 쏘고 그렇진 않아요. 얘는요, 살균 막걸리 산도 6%짜리는요
눈을 못 줄 정도로 신맛이 강하고요. 예, 살균 막걸리. 살균 막걸리는요, 신맛이 강한데, 그 앞에 살균 막걸리, 그 생막걸리에 비해서는, 왜냐면 산도가 그만큼 낮으니까 한 달 동안 지켜봐 왔어요. 한 달 동안 4가지를 한 겁니다.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 그리고 생막걸리에 종초가 20% 들어간 거, 그리고 살균 막걸리에 종초가 20% 들어간 거, 얘를 온도가 30도 이상 되는 곳에다가 한 달 동안 가만히 놔두면서 식초가 발효가 잘 되는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에 보니까 종초가 들어가지 않은 생막걸리와 그리고 살균 막걸리는 발효가 안 됐어요. 발효가 원래 발효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 종초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왜 발효가 안 됐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식초에 씨앗이 없다 보니까 초산균이 이렇게 낙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수많은 초산균이 낙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안 됐고요. 종초가 들어가 있는 이 2가지 식초,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는 발효가 잘 됐어요. 특히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산도가 6% 가까이, 5.94도였죠. 6% 가까이 발효가 끝났어요. 이 상태까지 발효가 됐고, 살균 막걸리는 산도가 1.2도에서 4.38도까지 산도가 이만큼 높아진 거죠. 발효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생막걸리는 발효가 거의 끝난 상태고, 그리고 살균 막걸리는 발효를 좀 더 진행시켜야 되고, 그리고 종초가 안 들어가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발효실에 두고 더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식초를 만드는 그 초산 발효에는 먼저 만들어진 식초, 그 종초 역할이 얼만큼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식초 만들 때는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발효할 때 막걸리에다가 먼저 만들어진 식초를 얼만큼 넣어줄까? 10% 이상. 많이 넣어주면 많이 넣어줄수록 발효가 잘 되니까 한 20%, 30% 정도 넣어주셔서 따뜻한 30도 이상 되는 곳, 따뜻한 곳에 한 달 놔두시면 막걸리 식초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막걸리와 살균 막걸리는 생막걸리가 발효가 좀 더 잘 됐어요. 원래 이론상 생막걸리나 살균 막걸리나 그 발효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테스트 해봤을 때는 살균 막걸리보다 생막걸리가 발효가 조금 더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얘는 제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쭉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실험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그 정확성이라든지 정확성에 더 이렇게 뛰어날 텐데, 우리 한 번만 보게 되더라도 이렇게 식초에 그 종초가 들어가 있는 그 막걸리가 발효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생막걸리가 발효가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막걸리 식초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생막걸리를 사는 겁니다. 생막걸리를 어떻게 2잔 따라내고, 그리고 어떻게 한 잔 정도 먼저 만들어진 식초를 부어줍니다. 종초되는 거죠. 종초를 부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종초를 어떤 종초를 쓰는가에 따라서 막걸리 식초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종초가 식초의 씨앗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얼마나, 예를 들어 사람으로 치자면 키 크고 뭐 잘생긴 아빠를 만나는 거랑 키 작고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아빠를 만나는 거랑 차이가 크듯이 종초를 어떤 종초를 쓰는가에 따라서 식초 품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걸리 식초를 만들 때 이거 생막걸리를 사다가 2잔 정도 따라내고 잘 만들어진 종초를 한 잔 부어주시고요. 10% 이상 부어주시고, 이렇게 여기에 면포, 공기 잘 통하게 면포 씌워주셔서 초파리 또 달라드니까 초파리 못 들어가게 해서 30도 이상 따뜻한 곳에서 한 달 놔두시면 맛있는 막걸리 식초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막걸리 식초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진 막걸리 식초. 얘는 발효가 끝났잖아요. 생막걸리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뚜껑. 면포 씌우면 안 돼요. 이제 뚜껑으로 이렇게 꽉 닫아줍니다. 꽉. 밀폐가 되게 꽉 닫아주셨다가 어디에 보관한다?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이제 건강을 위해서 물에 희석해 드시거나 아니면 음식의 조미료로 식초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뚜껑을 꼭 닫아서 냉장 보관하냐면 이제 발효는 끝났거든요. 초산균은 호기성균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해야 식초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식초가 다 됐잖아요. 이제는요, 얘가 다시 공기 통해서 발효가 되면 안 돼요. 얘는 이제 뚜껑을 꼭 닫아서 밀폐가 돼서 발효가 안 되게 하고 그 서늘한 곳, 냉장고에 넣어 두셔야 얘가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이 되면서 막걸리의 깊은 맛, 그리고 부드러우면서 산도는 높은데 부드러움, 풍미가 깊은 막걸리 식초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어떻게 한다? 생막걸리를 사다가 생막걸리에 2잔 정도 따라내고 1잔 정도 잘 만들어진 씨앗이 좋은 그 정초를 넣어주시고 면포를 씌워서 따뜻한 곳 30도 이상 되는 곳에서 한 달 놔두시면 막걸리 식초가 완성이 된다. 그 뒤에 어떻게 한다? 뚜껑을 꽉 닫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한 달 일정으로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우리 정초가 안 된 막걸리는 다시 발효를 더 시켜볼 겁니다. 그리고 그 살균 막걸리 정초가 들어갔지만 산도가 아직 6도까지 도착하지 않은 얘도 발효를 좀 더 진행시켜 볼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생막걸리를 사셔다가 따뜻한 곳에 두셔서 정말 맛있는 막걸리 식초 만들으셔서 음식에도 활용하시고 물에 타서 건강에도 이로운 식초 만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두루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그리고 행복한 날, 그리고 감사한 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